오늘은 할리 데이비슨 매니아이신 저희 노민님을 좀 모셨습니다. 지금 할리 타신 지 얼마나 되셨죠? 할리 탄 지는 5년 정도? 바이크를 안 타보신 분들이 첫 번째로 하는 말, 네. 오토바이 사고 난다. 위험하다. 네, 위험하다. 그쵸, 위험하다. 많이 듣죠? 네, 그럼요. 네, 많이 듣죠? 다들 그렇다. 사고 나는 건 또 사실이죠. 그럼요. 사고는 날 수 있죠. 그렇죠. 뭐 스키. 꼬꼬질하다가도 치매 찔릴 수도 있는데 파상풍 걸리면 얼마나 위험한데. 그래서 저는 사람이 위험해야 좀 재밌는 것도 있고. 맞아요. 몸에 이렇게 슈트인데 윙슈트요? 아, 윙슈트. 네. 그게 그렇게 다칠 확률이 적대잖아요. 그게 적대요? 네. 추락하면? 일단 사망이니까. 그렇죠. 네. 다칠 확률이 적다고? 다칠 확률은 그치. 거의 없고. 치사율이 높다? 네. 똑같네, 비행기랑. 아, 그렇죠. 네, 비행기랑 교통수단 비교했을 때 똑같네요. 치사율 높은 거는. 그래서 원래 그 라이더들 사이에 그런 거 있어요. 사람들이 그놈의 그 오토바이 위험하다 위험하다 맨날 하니까 야 그래도 치사율은 우리가 좀 높아도 사고율은 낮다. 그쵸. 네. 그렇게 많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 만대당 사고율이 일단 바이크가 좀 적고 특히 여기서 말하는 바이크는 이제 대형 바이크를 말하는 그렇죠. 거니까. 배달용 빼고, 예, 뭐 좀 생활용 작은 바이크 빼고. 말고 아무래도 취미로 타는 사람 물론 뭐 난폭하게 타는 사람들 있죠. 그럼요. 예. 그래서 위험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이 취미로 타는 거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상대적으로 할리 타는 사람들은 일단 바이크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고성능이 아니에요. 생각처럼. 민첩하지도 않고. 예. 그게 잘 나가지지도 않고 물론 아니요, 요새는 잘 나가요. 그래요? 요새는 예. 잘 나가는데 배기량이 있으니까 재미가 없죠. 그렇게 달려봐야 재미없고. 전에 알차도 타셨잖아요. 그렇죠. 경력이 예, 예. 일단 뭐 그렇죠. 원래 96년도부터 탔으니까. 그쵸. 처음에 만났을 때 알차 타고 계셨었고 그때 타던 알차가 아마 별명이 과부제조기. 과부제조기. 그 당신 다은 웬만한 과부제조기. 다른 놈 와서 친다고 하면 할 말 없죠. 근데 사실 그 다른 놈이 와서 치는 것도 대비를 하고 타야 돼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럼 내가 맨 앞에 서 있다. 그럼 항상 뒤를 주시하고 있어야지. 주장했던 말이 있거든요. 안전운전의 첫째 원칙. 약속 시간보다 10분 먼저 나가라. 그래 맞아요. 마음이 급하면 사고 나는 거예요. 그렇죠. 택시 버스 욕 많이 하잖아요. 특히 택시들 가고 있는데 1차에서 갑자기 손님 들어오는 태우려고. 거. 예. 아니 난 보이거든요. 보이죠? 네. 이걸 이렇게 넓게 봐야지. 여기만 보고 가니까 그렇죠. 못 보는 거야. 벌써 저기 손님 있고. 그럼 뭔가 상황 제스처를 있는데 취하고 봤을 있고. 때. 저 빈택시 뭔가 움찔거려. 대비를 해야죠 네. 항상. 차 사이로 막 다니다가 갑자기 차가 문 연다든지 그런 거 그렇죠. 그건 결국에 자기 잘못이고. 갑자기 자기 옆에 바이크가 그렇죠. 나타나요. 안 보이던 게 생기죠. 네, 그렇죠. 맞아. 없었는데? 하지만 라이더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차도 같이 타보면 보여요. 그럼요. 분명히 보여요. 네. 긴장을 하죠. 딱 보면 네. 저리로 가겠구나 예상을 하지. 네. 라이더가 조심하는 수밖에 없고 네, 눈에 덩치 띄는 좋고, 걸로. 네, 소리도 좀 너무 나고. 근데 또 너무 크면 요새는 또 작은 소리 크게 안 타는 게 또 추세예요. 또 사실. 법적으로 제한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되게- 법적도 법적인데 그래도 남한테 피해 안 주고 타자 이게 또 요새 또 추세라. 이륜 자동차의 배기가스 환경 규제랑 소음 규제가 아마 그때 생겼을 거예요. 마우라라고 하죠. 머플러 그냥 개조한 사람들 검사 통과 못 해가지고 30명 50명 이렇게 몰려다니는 것도 뭐 재미는 있지만 너무 많으면 일단 일대 교통 체증 다 만들어내고 욕 다 먹고 사람들이 이렇게 멋있게 보지 큰일 나죠 않잖아요. 지금은. 3명에서 5명 정도 가는 게 제일 좋은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바이크들이 비슷해야 돼요. 성능이. 그럼요. 성능도 실력도 비슷해야 되고 실력도 비슷해야죠. 특히 그 운전 스타일도 비슷해야 돼요. 이제 탈 때 굉장히 준법 정신 되게 주장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진짜 빨리 가려고 타는 거라서 차 사이로 다니고. 요새 근데 젊은 친구들은 네. 신호 째는 친구들은 없어요. 그래요? 네. 진짜 많이 좋아졌다. 네, 젊은 친구들은 다 이게 과속은 과속은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아는 동생 중에 이제 버스 운전하는 동생이 있는데 버스 운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차가 항상 체증에 시달리고. 그렇죠. 그거 탈출하려고 바이크 타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그 형은 도대체 바이크를 왜 타는지 모르겠다며 걔 입장에서는 저를 이해 못하죠. 할리 같은 경우는 아메리칸 크루저라 부르는데 이쪽 계열 바이크들은 한 80km 정도 달릴 때가 80, 진짜 90, 좋아요. 딱 그게 좋죠. 80, 90. 엔진 자체가 롱스트로크 엔진에다가 우리가 흔히 그 왜 말발굽 소리라고 하잖아요. 네. 두구둥 하는 거. 그 정도면은 정말 좋아서 이걸 막 150 이렇게 물론 나가요. 150이고 막 그럼요 200까지 나가는데 엔진이 되니까 순식간에 나가요. 생각보다는 재미없어요. 생각보다 아예 재미없어요. 그쵸. 정말 괴롭기만 해. 이거 맞아요. 언제 끝나나 이 길이 따라가려면 브레이크 성능이 그렇게 안 되거든. 또. 그렇죠. 브레이크가 일단 안 이런 되고. 크루저도 무겁기 때문에. 바람이 어마어마해요. 그럼. 사나이는 바람을 맞으며 타야지. 근데 그 바람이 한 80, 90 맞는 게 제일 좋죠. 자세도 그렇고. 전에 예전에 강원도 1박 2일로 5명이서
아 같이 갔구나. 네. 있었죠. 바꿔 탈 때 있었어요. 네, 그때 갔는데 바이크 한번 바꿨는데 야 이건 코너에서 그럼 왜 사람들이 자꾸 나보고 늦게 오냐고 짜증날만 하더라고요. 무릎 끊는다고 하잖아요. 네, 재미가 있죠. 그렇죠. 사실. 네. 그렇게 만들어진 거니까. 네, 맞아요. 재미가 있고 그러다 모래 밟으면 이제 할 말 없죠. 그렇죠. 뭐 한 번 즐기자고 이제 다치고. 기술도 좀 많이 필요하고 특히 브레이크 기술 같은 거. 그럼요. 초보자들 코너에서 겁먹으면 브레이크 딱 잡거든요. 그럼 바이크는 이렇게 누워서 코너를 돌잖아요. 원심력 반대로. 일단 브레이크 잡으면 탁 서요. 바이크가.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걸 배우고 타는 게 맞는 건데 맞아요. 우리가 네. 교육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차 살 돈이 없어서 탄다는 관념이 좀 있고. 맞아요. 물론 할리 데이비스 같은 이제 대형 바이크로 가면 인식이 저 새끼 돈 있는 놈. 그렇게 보죠. 돈 있긴 해요, 진짜로. 그런 분들 많죠. 좀 여유 있는 분들. 왜 이렇게 사장님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많아서. 음식점 사장님이 더 많지 않아요? 네, 음식점 사장님 그쵸? 많아요. 희한하게 근데 많더라고요. 음식점 사장님 보통 큰데 다니다가 은퇴하고 차린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일요일 날 또 장사하느라 못 하니까. 근데 음식점 사장님들은 말 그대로 잘 못 타. 쉴 시간이 별로 없어. 맞아요. 가게 하느라고. 실제로 근데 요새는 월급쟁이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할리 데이비슨으로 국한해서 보면 가장 저렴한 거요? 스트리트고. 그건 좀 그 다음에 스포스터죠. 제일 싼 게 한 1,400.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할리라는 게 있잖아요. 좀 크고 이렇게 그런 거 살려면 한 2,600, 그쵸. 700 줘야 돼. 2,000 중반 넘어가야 되고 우리 왜 그 가장 유명한 게 그 터미네이터에서 펫보이요? 아마 펫보이가 거의 한 3천만 원 넘어가죠, 지금. 보통 바이크에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 할리 데이비슨 하면 펫보이를 말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안 이뻐요. 물론 개인 차인데 기본은 그렇죠. 그래 맞아. 생각보다 안 이뻐요. 생각보다는 안 이뻐. 경찰 바이크 있잖아요. 지금 경찰도 BMW 타지만 그 바이크는 많이 비싸요. 한 4천 하죠, 지금. 그 정도 타면은 사실 아무리 중고로 사고 했어도 돈 좀 있어야죠. 유지비도 있고. 그리고 고장 잘 나요. 고장. 네. 장고장. 큰 고장은 없는데 장고장이 많죠. 역시 미제든 장고장이 많은 미국 고장 안 나와 타려면 무조건 일제 타야 되고요. 혼다나 특히 혼다 같은 경우는 고장 안 나갖고 재미없어 타요. 일단 사면 폐차할 때까지 그냥 쭉 그쵸. 타다가 진짜 운전자 잘못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그러니까 질려서 팔거나 모델을 바꾸지 속색에서 바꾸지 않아요. 그래서 또 전문 용어인데 박스 깐다고 하거든요. 그 박스 까면 품고 죽는다는 얘기가 있죠. 그렇죠? 최근에 혼다 말고 나머지 쟤들은 생각보다 장고장이 많아요. 그래요? 저희가 한참 알쳤을 때만 해도 400cc는 다 4기통이었단 말이에요, 엔진이. 4기통이 60마력을 뽑았어요. 근데 지금은 대부분은 2기통. 그래요? 근데 토크는 높겠네. 보통 300급 쿼터급이라고 하는데 300급은 죄다 2기통이에요. 2기통이나 단기통. 단기통은 무슨 그때만큼 퍼포먼스 절대 안 나와요. 못 타듯 하는 기분이겠다. BMW G310이 단기통이고 그다음에 그 인기 많은 건 역시 야마 R3인데 걔가 2기통이다 보니까 단기통에 300cc급까지 올라가면 운전 어려울 텐데. 진동이 어마어마하죠, 빨리 달리면. 그러니까요. 근데 또 그렇게 세팅을 부들부들하게 하죠. 카운터 밸런스 잡고 하면 보통 초보자들 많이 타는 게 커터급으로 모타드급으로 입문을 거의 커터로 하니까 요새는 그 400cc가 이제 4기통인 시절은 일본이 버블 경제 시절이기 때문에 그렇네. 걔네도 무조건 비싸고 좋은 것만 팔던 시절이라 그때는 프레임 다 알루미늄이고 그렇죠. 지금은 다 첫째 프레임 쓰고 대신에 다른 기술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애들이 그렇죠. 타보면 이게 또 빨라 보이지. 타기도 편하고 코너도 알아서 가고 옛날 알차들은 이제 내가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할리가 그렇죠, 사실. 다른 바이크들은 다 전자장비로 인해서 지가 알아서 가는 추세인데 할리는 아직도 내가 컨트롤하는. 그래도 LBS 나오잖아요. ABS 다 있죠. 지금 스트리트 글라이더 같은 경우는 자세 제어 장치도 있어요. 자세 제어 장치에 언덕 밀림 방지도 있어요. 진짜? 서서 브레이크 꽉 잡으면서 이렇게. 너무 신기한데. 너무 좋았다니까 그런 것들. 바이크도 ABS 가지고 있어요. 그럼요. 지금 거의 기본 장착이죠. ABS 없으면 주유소에 기름 늘어갔다가 그 맞아요. 바닥에 우레탄 깔아놓잖아요. 이게 비 오면 엄청 미끄럽거든요. 기름 늘어갔다가 많이 자빠져요. 제자리쿵이라고 하거든요. 브레이크 레버 같은 거 있죠. 끝에가 똑 부러져요. 도로에 횡단보도 같은 거 이렇게 그림 그리고 페인트로 두껍게 칠해놓은 이게 또 되게 미끄러워요. 비 오는 날 밟으면 쫙쫙 돌아요. 그럴 때 ABS나 자세 제어 장치 있으면 국산은 이제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요? 대림이 일단 팔렸어요. 중국의 회사가. 효성도 크게 지금 원래 효성이 레저를 그냥 하려고 했죠. 많이 했는데 그게 안 됐죠. 그 혼다 대림이었잖아요. 대림 혼다였잖아요. 그래서
옛날 혼다 차들은 대림 거 브레이크 같은 거 딱 끼면 그냥 맞았어요. 네, 맞아요. 부품 호환되고 부품 그랬거든요. 다 맞았어요. 그러니까 대림은 혼다가 엔진 계약을 하면서 150cc 이상인가는 아마 수출이 안 되도록 그렇죠. 그런 법이 자기들끼리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배기량을 못 만들었고 겉모양만 있는 바이크 있었죠. 그쵸. 데이스타라고. 그런 거 있죠. 멋있었어요, 데이스타. 네, 데이스타도 있었고. 125cc인데 근데 효성은 그때 미라주라고 해서 250cc 2기통이 나오자겠죠. 부형 2통 만들면서 그때 또 운 좋게 그런 좀 붐을 타고 엄청나게 만들 제가 입문을 보기에는 했죠. 그 이제 125 시장을 250으로 키운 게 효용인 것 같아요. 제 네, 생각에는. 안 그러면 다 외산밖에 없으니까 네. 비쌌고 접근도 그렇죠. 힘들었고. 미라주 250은 꽤 괜찮았어요. 그럼요. 멋있고. 그때 아마 신차가 300이 안 했을 거예요. 중고는 한 100만 원대 초중반이면 사니까. 그 퀵 서비스도 아마 그때 붐 일면서 너도 나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오토바이 그때 또 샀던 거고 일단 엔진이 2기통 V형 2기통이 멋있었고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할리 같아요. 장고장이나 하면 일단 바이크 안 나가. 시동이 안 걸리거나 뭐 어디 가려고 하는데 타고 가지는 못해. 근데 작고장은 타고는 가죠. 근데 깜빡이가 조금 안 들어온다든가 그런 게 잡고장. 소음이 좀 난다든가 뭐 되긴 되는데 좀 껄떡댄다든가 타지기는 해요. 발판은 이렇게 핀 상태로 타고 다니면 이게 위험하니까 거기에 스위치가 스위치. 있어요. 센서가. 그쵸. 그러니까 발판을 피면 엔진이 꺼져요. 근데 이 센서가 고장 나면 이거 했는데 엔진이 꺼지잖아요. 이런 고장은 별거 아닌가. 그 스위치 한 1,000원도 안 하거든요. 싸구려라 빗물한테 들어가서 거기서 쇼트 나와서 나가버리면 바이크가 시동이 안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돈을 아껴버리면 할리는 보통 마그네틱 스위치 쓰거든요. 그러니까 사이트인데 끝에 자석이 달려 있고 마그네틱 인식하면 작동하는 건데 마그네틱 위치를 못 맞춰요, 얘들이. 뭐지 그건? 그러니까 자석 좀 센 걸 쓰든가. 그럼 마그네틱이 닿는데 자꾸 가끔 떨어졌다고 인식하는 거야. 근데 달리는 도중에 잘 안 꺼지는데 사이트는 내리는 순간 꺼진다든가 그런 사태가 생겨요. 얘는. 그래도 안전장치에서 달리는 도중에 시동이 안 꺼져요. 할리는 어떻게 해도 심지어 달리는 도중에 키를 꺼도 안 꺼져요. 걔는 그렇죠. 실수로 꺼졌다.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자이로 센서 이런 게 다 달렸기 때문에. 센서 믿을 수 없어. 근데 의외로 그런 전장비 좀 많이 달려 있어요. 이제는 진짜 얍삽하고 예쁘고 그쵸. 예. 효율적이고 확실히 그런 컬러가 있는데 미국은 깜빡이가 필요한 램프가 하나 달아야지. 램프 톡. 램프도 여기가 약간 유선형이니까 램프를 약간 그러네. 이런 핸드가 달아 그냥. 이거 하나 남네. 톡. 이거 무거워. 몰라. 그럼 볼트 큰 거 써. 볼트 크게 꼭.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왠지 투박한데 멋있어요. 그 느낌이 있어요. 네. 모델 이름 중에 아이언이 있잖아요. 1700, 1800 할 거예요. 예. 철이 주는 그 느낌이 사람한테 주는 느낌이 경외감. 옛날에 이제 전쟁할 때 내가 총동 들고 갔는데 얘는 쇠 들고 댐비면 3,000년밖에 안 되는데 반짝반짝거리는 거, 크롬 도금하는 거, 육각 크롬은 이제 못 써요 전 세계적으로. 우전에 니켈로 도금을 하지 옛날처럼 크롬을 해서 반짝이지 않거든요. 근데 여전히 할리는 그렇게 해요. 지금은 한 1년이면 스크래치 다 나요. 그러니까 육각 크롬이라 그렇고요. 그게 이제 그 방식을 못 쓰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지금 공해 이런 거 때문에 옛날 크롬 방식 못 쓴다. 못 써요. 자동차들도 한동안 반짝거리는 게 사라지는 추세였거든요. 근데 중국이 그걸 또 좋아한대요. 네, 중국이 맞아요. 반짝. 그러면서 지금 수입차들 보면 전부 다 크롬으로 다 돌아가요. 근데 약간 무광 크롬이죠. CO 바뀌고 이러면서 검정색도 많이 써요. 그러니까 크롬 버전이 있고 검정 버전이 있어요. 최근엔 두 가지로 갈리는데 진짜 바이크 얘기하다 보면 정말 한두 끝도 없고 너무 길어지니까 잠시 쉬고 다시 또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